7월 28일 금요일 상암동 클래스 시작합니다. 오늘은 새벽 출근할 때부터 좀 덥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더라고요. 오늘 체감 온도가 35도까지 오르는 찜통 더위 예상됩니다. 네, 북한이 밤사이 이른바 전승절 70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을 했는지 어떤 무기가 등장했는지 아직 공식 확인되진 않았는데요. 관련한 소식도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상클 1시간 함께 하시죠. 네,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TV뿐만 아니라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이나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도시락 이슈 이재승 기자, 김태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이재승 기자가 알기 쉽게 시사 이슈 짚어줘서 저도 굉장히 참고를 잘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도시락 이슈, 첫 번째 이슈 뭔가요?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학부모 민원 들여다보니입니다. 이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 서희초등학교에서 한 학부모는 도로가 위험하니 통제를 해달라라고 했고요. 다른 학부모는 왜 통제를 하냐며 욕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해당 민원은 지난 4월에 있었는데요. 한 학부모가 후문 앞 도로가 혼잡하다고 민원을 넣자 교감과 보안관이 도로 주변을 통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뒤에 이번에는 다른 학부모가 왜 도로를 통제하냐고 항의를 한 겁니다.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급하셨는지 들고 들어와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저한테 당신이 무슨 교통이냐 경찰이냐. 네, 이렇게 하고 나서도 분이 덜 풀렸는지 이 학부모는 통제가 과했다며 교육청에 추가로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냐 학교 입장에서는 고민될 수밖에 없는데 네. 아이들 위험할까 봐 후문 쪽 도로를 통제를 한 건데 되레 과하게 통제했다 이런 민원까지 그렇죠. 또 제기가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정반대의 학부모 민원이 들어온 건데 네. 학교와 아이들이 우르르 나오게 되면 사실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네. 무엇보다 학생들 안전을 생각해서 좀 적절하게 통제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 자, 이건 말고도요. 다른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자, 한 교사는 교과서를 가져오지 않은 학생의 학부모에게 교과서를 준비해달라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네. 학부모는 교사가 교과서를 안 준 것 같다면서 곧바로 학교로 찾아왔습니다. 자, 이 민원은 교감이 중지한 뒤에야 끝이 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난 5달 동안 서희초 교무실에 공식 접수된 민원만 11건이고요. 교사 개인이 받은 민원은 셀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서희초 교사가 숨지기 전에 그 학교하고 네. 10차례 정도 상담한 내용도 공개가 됐던데요. 네, 숨진 교사는 금쪽이 가스라이팅으로 느껴진다. 학부모가 개인 전화로 여러 번 연락을 해서 소름 끼쳤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 정황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숨진 교사는 학생과 학부모가 자꾸 선생님 잘못이라고 한다며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자꾸 들으니까 본인 탓이라는 생각이 든다. 가스라이팅으로 느껴진다. 이렇게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네. 또 지난 12일이죠.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가방을 연필로 두드리다가 결국 상대 학생의 이마가 긁히는 이른바 연필 사건이 있었는데요. 숨진 교사는 연필 사건이 잘 해결됐다라고 안도를 했지만 관련 학부모가 개인 번호로 여러 번 전화를 해서 놀랍고 소름 끼쳤다는 어려움도 털어놓았습니다. 자, 이때 학교 측의 대응은 얼른 전화번호를 바꾸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얼른 전화번호를 바꿔라. 그러니까 좀 소극적인 대응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려운데 결국 네. 학교가 너무 좀 안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네. 다만 경찰이 지금 진상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경찰 조사와 함께 교육부도 또 자체 조사에 나서서 합동 조사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또 주말인 내일은 전국 교사들이 서울 광화문에 모여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전화번호를 바꿔라. 이 말밖에 해줄 수 없었을까?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고성만 오갈 게 아니라 좀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이번 이슈는 북한 대형 무인기 선보여입니다. 자, 북한이 어젯밤 평양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했습니다. 이 열병식에 앞서서 신형 무기들을 선보였는데요. 가장 관심을 끈 것은 2대 대형 무인기입니다. 먼저 앞쪽이 좀 날렵한 유선형 디자인의 무인 공격기가 있고요. 지금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뒤쪽에
지금 이제 뒤쪽으로 보이는 이것은 네네. 이제 무인 정찰기인데요. 약간 돌고래 모양의 그런 기체의 모습입니다. 이 동체에는 이 무인기의 동체에는 조선인민군 공군이라는 그런 글자가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북한 무인기의 실전 능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북한이 새로운 차원의 중대형 무인기를 개발할 거라는 군 일각의 우려가 예상보다 빨리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네,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던데 이번 열병식에 맞춰서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도 평양을 갔잖아요. 네. 북한과 중국도 러시아가 똘똘 뭉친 모습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 등 이 군사 대표단을 데리고 직접 전시장을 안내하는 모습도 나왔는데요. 다양한 신무기를 과시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정은 동지께서는 세르게이 쇼이구 동지와 함께 신형 무장 장비들을 돌아보셨습니다. 네, 자, 무장 전시 행사장의 모습이었고요. 이와 또 별개로 어젯밤 8시쯤에 열린 식전 행사와 열병식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놨을지도 관심입니다. 김정은이 직접 연설에 나서서 대외 메시지를 발표했다면 한국과 미국 또 일본의 그런 공조 강화에 맞서서 북한은 또 중국, 러시아와의 연대를 강조하는 내용을 담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쓸 그 북한산 무기를 수입하는 문제가 논의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 군은 서울 또 강원도 일대에서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비한 또 합동훈련을 벌인다고 네,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 훈련은 가상의 적 무인기를 운영하고 그에 대응해서 헬기 등을 띄워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번 훈련에 따른 시민 불편과 또 오인 신고 가능성이 있어서 군 당국은 전날에 어제부터 시민들에게 훈련 계획을 좀 알리면서 양해와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오늘 서울과 강원도 일대에서 평소 못 듣던 헬기 소리 같은 게 들리면 훈련 상황이니까 놀라지 말아달라 군이 예, 예. 앞서 밝혔고요. 또 앞서 전해드린 구체적인 열병식 관련 소식은 아마 북한이 오늘 중으로 녹화 영상을 공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좀 드러나면 네. 연설을 했는지 어떤 무기가 등장했는지 이렇게 좀 군 당국도 파악이 가능할 것 같네요. 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생체 실험이 즐길거리입니다. 자, 사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달 울산 태화강에서 열리는 한 축제 포스터입니다. 여름철 공포 체험을 주제로 하는 남양 축제로 울산 연극협회가 주최를 하고요. 울산시가 후원하는 행사인데요. 예. 자, 그런데 축제 프로그램 중 하나인 호러 트레킹 코스에 731 부대가 포함돼 있습니다. 731 부대 하면 사실 2차 대전 당시에 그 일제가 생체 실험을 했던 아주 해서는 안 될 반인간적인 그런 네. 행태였잖아요. 근데 네. 이런 사실을 알고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731 부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한국인과 중국인 등 전쟁 포로를 마루타라고 부르면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자행했었죠. 예. 자, 그런데 주최 측도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축제 설명란에 보면은 버젓이 이 731 부대 해놓고 살아있는 인간을 대상으로 인체 실험과 세균 실험, 약물 실험을 한다라고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모르고 해도 문제인데 지금 한국인을 대상으로 끔찍한 실험을 벌였던 731 부대를 알고도 프로그램에 넣고 또 그렇죠. 그걸 인용까지 하고 호러 그렇죠. 코스라고 소개를 한 거잖아요. 네. 이건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누리꾼들의 반응도 좀 도가 지나쳤다, 비판받아 마땅하다, 뭐 가슴 아픈 역사를 축제에 써먹겠다는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반응을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네. 네. 자, 파문이 확산되자 울산연극협회는 공식 사과문을 통해서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라면서 해당 트레킹 코스는 수정해서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올라온 사과문을 두고도 또 너무 성의가 없다, 책임을 신규 기획사에 돌리는 것도 문제다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 관리 주체인 울산시가 보조금을 지급해서 열리는 행사인데 책임을 좀 이렇게 떠넘기는 듯한 그런 행태도 좀 옳지 않아 보이는 부분입니다. 네. 왜 이런 731 부대를 무슨 축제에 이렇게 썼다는 게 좀 좀 상식적으로 전혀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인데요. 상황이네요. 네. 네, 이어서 지금 이 시각 모바일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김태현 기자. 네, 누리꾼들의 이목을 끈 그 소식, 상크리 뽑은 광크리 뉴스입니다. 준비한 소식들 먼저 한 줄로 살펴보겠습니다. 제 옆에 나와 있는데요. 신림역 추모공간의 성금함, 그리고 노인 울린 사기범, 네. 일본 배낭여행 간 청년, 그리고 호주에서 고래 집단 좌초, UFO 보관 중인 미국 정부까지 오. 다양한 이슈들이 누리꾼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럼 몇 가지 자세하게 살펴보죠. 네. 먼저 신림역 추모공간에 놓인 성금함입니다.
최근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피의자 조설이 오늘 아침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 희생자를 향한 애도와 추모의 물결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진 함께 보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신림역 살인 사건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20대 남성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추모 공간입니다. 추모객들이 두고 간 국화꽃다발과 추모 메시지들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공간에 성금함이라고 적힌 종이 상자가 놓여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죠. 네, 뭐 대놓고 성금을 해달라면서 두고 간 것 같은데 누가 어떻게 두고 간 겁니까? 네, 한 남성이 두고 간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희생자나 유족들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인 어허,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무단으로 성금함을 설치했고 심지어 추모객들이 남기고 간 추모글을 떼며 현장을 훼손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또 상자를 치우니까 다시 가져다 놨고 성금함에 유족들에게 전달된다고까지 적었다고 전했습니다. 희생자와 아예 관련이 없는 사람이 그럼 뭐 설마 돈 벌려고 그런 건가요? 네, 아니라고 시민들의 생각합니다. 신고를 받고 네.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했는데요. 예. 경찰 확인 결과 한 60대 남성이었습니다. 돈을 벌어보기 위해 성금함을 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허허. 한 누리꾼이 공개한 당시 현장 사진을 보면 경찰이 이 남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자세히 보면 이 남성이 둔 상자 안에 1,000원짜리 지폐와 동전도 몇 개 보이는데요. 결국 경찰이 모금함을 두지 못하게 조치했고 그제서야 이 남성은 상자를 들고 자리를 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설마 했는데 네. 참 믿기 힘든 행동입니다. 유족들이라면, 제가 만약 유족이라면 정말 물분을 토할 일인 것 같아요. 네. 네, 이 남성의 행동만으로도 참 화가 나는데 더 안타까운 건 그 현장에 희생자 유족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현장을 목격한 한 누리꾼에 따르면 이를 본 이 유족들은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남성이라고 말하며 오열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짜 성금함 논란을 접한 누리꾼들은 남의 죽음을 이용해 돈을 벌려고 하다니 끔찍하다. 고인 모독죄로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이 남성의 행동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가짜 성금함 만들어 놓고 버젓이 유족에게 전달된다라고 거짓말까지 해서 시민들을 상대로 돈을 벌려고 했다. 참 어이가 없는 기가 막힌 소식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다음 소식은 다시 올게요. 노인 울린 사기범입니다. 최근 경찰이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 보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골목에서 검정색 봉지를 든 한 남성이 걸어 나옵니다. 근데 갑자기 이내 뜁니다. 누군가한테 쫓기는 건지 참 다급하게도 오. 뛰어가는데요. 네네. 다름 아닌 이 남성, 한 식당에서 돈을 내지 않고 포장 음식을 가져간 거였습니다. 포장 음식을 가지고 가면서 단체 예약을 해놨으니 이따가 왔을 때 계산하겠다라고 말한 뒤 돌아오지 않은 건데요. 돌아온다더니 오지 않은 이 남성, 경찰에 신고당했습니다. 네, 뭐 결국은 정말 앞에 내용을 보니까 쫓기도 현장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이러한 범행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상습범. 알고 보니 노인들을 상대로 음. 돈을 가로채거나 물건을 훔쳤던 상습범이었던 겁니다. 아유. 또 다른 CCTV에도 이 남성의 범행 장면이 찍혔습니다. 거리에 한 할머니가 앉아 있는데요. 들깨를 파는 할머니입니다. 이 남성이 이 할머니한테 가까이 다가가고는 들깨를 대신 팔아주겠다며 거짓말을 한 뒤 들깨를 가지고 그냥 가버린 겁니다. 이 말을 믿은 할머니는 이 남성이 떠난 골목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같은 자리에서 기다렸는데요. 애타는 마음으로 30분 넘게 기다린 할머니, 이 남성에게 속았다는 걸 알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아이고. 와, 약자잖아요.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다는 거는 정말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경찰이 이 남성을 잡고 보니 전과 19범으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10개월간 일정한 거주지 없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630여만 원에 달하는 물건과 돈을 훔쳤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누리꾼들은 할머니가 팔려고 한 물건까지 훔쳐가다니 정말 악질이다. 전과 19범이라니 강력하게 처벌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거짓 성금함 소식에 이어서 어르신이 길에서 파는 들깨까지 훔쳐가는 게 참 다시 한번 기가 막힌 소식입니다. 너무나 이게 안타까운 그런 것들이 너무 많네요. 네. 답답합니다, 답답. 아까 길에서 망연자실하게 이렇게 아까 도망간 그 남성 쳐다보는 할머니 모습 보니까 정말 화가 납니다. 그렇죠. 네, 다음 소식 뭔가요? 네, 마지막 소식은 일본 배낭여행 간 청년 어디에입니다. 아, 네.
일본으로 배낭여행을 간 20대 한국인이 실종되면서 현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사카 총영사관은 제보를 해달라며 이 남성의 사진이 담긴 포스터를 공개했는데요. 96년생 윤세준 씨로 지난 5월 9일 일본 오사카에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혼자 일본 오사카로 배낭여행을 떠난 윤 씨는 지난달 가족과의 마지막 연락 이후 2달 가까이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일본 현지 경찰과 한국 경찰은 윤 씨의 행방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누리꾼들은 소셜미디어에 실종자 포스터를 게시하며 수색을 돕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얼마나 애가 탈까 꼭 찾길 바랍니다. 별일 없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상크리 뽑은 광크리 뉴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10시 15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여름 휴가 더 즐겁게 알뜰한 해외여행 꿀팁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은 꼭 챙겨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큰 돈 드는 비행기와 숙소 예약은 좀 꼼꼼하게 비교하고 따져보는데 그 밖의 것들은 그냥 할래 이렇게 덜 따져보는 경우가 많죠. 환전, 통신사 로밍, 여행자 보험 같은 이 나머지 단계도 잘 아낄 수 있는 알뜰 정보 전문가에게 알아보겠습니다. 부자 되는 기념 쏙쏙 알려주는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해외여행 하면 일단은 환전부터 필수인데 이거 요새는 뭐 환전을 아예 안 해도 된다는 말까지 나온다고요? 네, 저 역시 이제는 진짜 환전을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네네. 네, 시중은행과 국내의 핀테크 업체들이 우리가 해외에서 쓸 수 있는 간편 결제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앞다퉈서 내놓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환전 또는 신용카드보다 수수료도 저렴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사실 동전이 남아서 가져오면 맞아요. 이거를 원화로 바꾸는 게 꽤 어렵거든요. 네. 근데 동전으로 바꿀 필요가 없다라는 장점까지 있습니다. 네. 먼저 하나은행에서는 포인트를 충전한 뒤에 우리가 해외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트래블 로그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네. 일단 트래블 로그 실물 카드를 발급을 받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머니 앱에서 포인트로 우리가 외화를 적립을 합니다. 그러면 해외 현지에서 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 어디에서든 이 카드로 현금처럼 해외 결제를 하면 되는 거인 거죠. 네. 특히나 요 외화 포인트를 충전한다고 있는데 이게 환전 수수료가 무료이기 때문에 네.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카드 발급이라는 거는 그 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뭐 선택을 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예. 수수료를 내고 혜택을 더 많이 챙기는 신용카드 혹은 무료인 체크카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KB국민은행도 이달 초부터 해외 결제, 간편 결제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은행 앱 내에서 KB 월렛 포인트 통장, 내가 갖고 있는 국민은행의 통장을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해외 가맹점에서 QR코드를 이용한다거나 혹은 바코드로 찍으면 결제가 되는 건데요. 통장을 연결하는 거다 보니까 체크카드처럼 바로 결제가 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이버페이 앱에서도 포인트 충전한 다음에 우리가 해외 결제 가능합니다. 이 네이버 앱에서는요, 기본적으로는 N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요거를 설정해서 라인페이로 바꿀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라인페이를 많이들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사용하실 때 특히 편리할 것 같고요. 카카오페이 역시 포인트, 머니를 충전하면 이거를 해외에서 바로바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바로 환전할 필요 없이 해외에서 설정만 바꾸면 원화로 충전해 놓은 걸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확실히 편리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기술이 발달하니까 예전에는 이제 은행 가서 환전했어야 되는데 은행 안 가고 스마트폰 앱으로 했는데 이제 그것도 안 하고 아예 그냥 이렇게 충전을 바로, 해서 네.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가서 이제 스마트폰 이용하려면 뭐 인터넷 이용하려면 로밍을 해 갈까 아니면
유심을 살까 항상 고민이에요. 네. 요거 좀 비교 좀 해주세요. 정말 하다못해 뭐 예를 들어서 지도를 본다거나 네. 맛집을 검색할 때에도 인터넷이 필요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이거 유심칩을 사야 될까? 아니면 로밍 서비스를 연결해야 될까? 항상 고민이 맞아요.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로 정리를 먼저 좀 해드리면요. 네. 가성비를 생각을 한다면 좀 싸게 괜찮게 해서 이용을 하시려고 한다면 유심을 추천을 드리고요. 현지통신사의 유심. 네. 그리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좀 이용하려고 하신다면 로밍 서비스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행하려고 하는 나라 그리고 내가 거기에 체류를 하는 기간 등에 따라서 다르게 설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평균적으로는 유심이 우리가 로밍 서비스의 한 절반 정도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여행을 기준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GB의 데이터를 기준으로요. 유심칩을 사신다면 3,500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되지만 로밍 서비스를 신청해서 이용을 한다면 10,000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이게 또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유심칩을 끼우게 된다면 내가 이걸 갈아 끼워야 되는 불편함도 있고 그리고 국내에서 쓰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로밍 같은 경우에는 나는 출장으로 해외를 가는 거다. 맞아요. 하신다면 번호가 바뀌면 안 되는 거니까 출장이시라면 로밍 서비스, 단순히 짧은 여행을 가시는 거라면 유심칩을 이용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영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휴가 중에도 혹시 뭐 거래처 전화를 받으셔야 되면 유심을 갈아 끼기보다는 로밍으로 원래 그 번호 그대로 전화를 받아야 되니까. 네, 맞아요. 요 점을 기억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로밍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통신사에서 앞다퉈서 저희가 데이터 더 드릴게요. 라고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무조건 유심이 싸다라고 이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프로모션을 잘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동통신사들이 이번 여름 휴가 시즌을 맞아서 좀 어떤 혜택들을 주고 있는지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요즘에 통신사들이 내놓는 로밍 프로모션 이제 상품 같은 경우에는 특징 한 2가지 정도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랑 공유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청년들에게 조금 더 우대를 해준다는 점, 이렇게 특징을 2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통신사별로 구분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 바로 로밍 요금제라는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 데이터와 음성 통화 등이 무제한이라는 게 특징인데요. 최저 요금제가 20,000원대인데요.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급하는 데이터를 사용을 한다면 그때부터는 급격히 데이터의 속도가 늦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해외에서 20,000원대에 무제한 데이터를 이용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특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가족 등이랑 우리가 함께 이거를 공유도 가능하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리고 KT의 요금제는 함께 온 요금제라는 상품을 내놨습니다. 요금은 한 18,700원 정도 1GB 기준이고요. 특히나 118개국에서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에서는 SK텔레콤보다 조금 좋은 점이 SK텔레콤에서는 가족들만 공유가 가능했거든요. 근데 KT에서는 친구들이랑도 공유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동료들이랑 가는 거라면 동료들이랑도 공유가 가능합니다. 그 점이 특징이고요. LG U+에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청년 요금제를 소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청년 요금제 대상인 청년들에게 50% 정도 로밍 할인을 해준다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요새 그 이제 대학생들 여름방학이라서 배낭여행 많이 가는데 그분들은 이런 거 좀 참고하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외 나가서 뭐 사고를 당한다거나 아니면 뭐 중요한 뭐 핸드폰 같은 거 잃어버린다거나 하면 그거 대비해서 이제 뭐 여행자 보험 가입하잖아요. 공항에서도 바로 간편하게 가입은 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 큰 돈은 아닐 수 있는데 이게 좀 아까워요. 맞아요. 돈이 많으면 보험 가입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이것도 여행자 보험 어떻게 할지 좀 조언을 해주세요. 여행자 보험이 항상 굳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가입을 아예 하지 않는 걸 결정을 하신다거나 가입을 한다고 하시더라도 좀 무작정 저렴한 거를 위주로 가입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특히나 설계사가 우리한테 손희애 씨 이게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내가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선택을 하는 거다 보니까 좀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거든요. 잘 안 읽어보고 그냥 가장 싼 거 가입해요. 그냥.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행을 가고자 하는 여행지의 특성도 좀 잘 고려를 하고요. 뭐 기간이나 혹은 나의 상황들을 좀 잘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잃어버렸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휴대폰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일본 여행보다는 그래도 비교적 유럽 여행에서 이 보험 특약을 넣는 게 좋겠죠. 왜요? 왜냐하면 무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유럽에서
보험에서는 아무래도 좀 소매치기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를 한다면 일본보다는 이런 특약은 유럽 여행에서 조금 더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내가 가고자 하는 여행 가는 국가의 특성이 어떠한지, 뭐 혹은 본인 자체가 뭐 여행 국가랑은 상관없이 좀 잘 잃어버린다 이러신 분들이라면 이런 특약을 넣으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무작정 가입하기보다는 좀 알아보고 가입하는 게 네, 낫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최근에 뭐 여행자 보험 많이 나오고 있다는데 어떤 뭐 장단점이 있는지 좀 비교 좀 해주세요. 네네. 손해보험 업계에서 와 이런 특약까지 내놓는다고 라고 생각이 되는 굉장히 신박한 특약들을 꽤 많이 내놨습니다. 카카오페이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여행을 갔습니다. 네. 그리고 안전하게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이 보험료의 10%를 환급해드리겠습니다. 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가입해주세요. 그럼 할인해드릴게요. 라고 2명 가입하면 5% 할인, 3명 이상이라면 10% 할인의 조건도 내걸었습니다. 같은 여행 친구끼리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캐럿 손해보험에서는요, 페이코와 손해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앱을 통해서 가입을 한다면 보험료를 20% 일단 할인을 해주고요. 네. 그리고 페이코에서 쓸 수 있는 포인트 10%를 오히려 캐시백, 적립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용적으로 좀 특장점이 있는 상품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네. 하나 손해보험에서는요, 우리가 요즘에 코로나 이후로 이제 아시아인들을 좀 무작정 공격을 하는 사례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에게 꽤 호응이 있었던 특약이라고 하는데요. 해외 폭력 등을 통해서 상해를 입는다면 이 하나손해보험에서는 변호사, 선임 이 보장을 특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허허. 네. 그리고 삼성화재에서는요. 이게 또 지연이 됐을 때 이것도 꽤나 피곤합니다. 네. 네, 이 지연 시에는 공항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는 특약을 좀 내걸어서 많은 분들에게 인기를 끌었다라고 하더라고요. 항공편 지연되면 뭐 사실 거의 노숙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라운지를 이용하게 해준다. 요 보험에 가입하면. 맞습니다. 이런 거 잘 비교해 보면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 무턱대고 그냥 공항 가서 제일 싼 거 가입했던 것 같은데 그쵸. 비교를 해보면서 맞습니다. 가입을 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8월에 여행 가실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가 또 남아있다고 하는데 네. 비행기표를 일찍 발권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바로 유류 할증료 때문인데요. 유류 할증료. 네, 이 유류 할증료라는 거는 항공사가 이제 국제 유가에 좀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 등락에 따라서 우리 항공료에서 플러스 조금 더 붙이는 요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다음 달 8월부터 이 국제 유류 할증료가 올라갑니다. 네, 얼마나 올라가느냐? 대한항공 기준으로는요. 14,000원에서 107,800원인 유류 할증료가 15,600원에서 114,400원까지 올라가고요. 네. 아시아나 항공에서는 14,400원에서 84,000원인 유류 할증료가 16,900원에서 96,000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단 며칠 만에 다음 달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유류 할증료를 더 내야 되는 건데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거. 예. 이 유류 할증료는 발권 제체를 언제 했는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발권을 만약에 내가 실제로 여행이 떠나는 건 8월 이후라고 하더라도 발권을 이달 7월 안에 하신다면 오르지 않은 비용을 내실 수가 있는 거니까요. 일정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나는 여행 일정에 변동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 7월 안에 발권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유류 할증료 네. 잘 알았습니다. 자,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도 저희가 2분 뽑아서 영화 관람권 2장씩 드리는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달부터 국제선 항공 운임에 붙는 이것이 오른다고 방금 설명했습니다. 항공사가 국제 유가 등락에 따라 운임에 부과하는 요금을 뜻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유류 할증료, 2번 여행자 보험료, 3번 환전 수수료. 자, 정답 골라서 지금 상클 생방송이 나가고 있는 JTBC 뉴스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2분 뽑아서 방송 말미에 발표하겠습니다. 지금 올려주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소니의 금융 크리에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촌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월드클래스입니다. 공직자라면 더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이걸 깜빡 잊는 건 우리나라만이 아닌가 봅니다. 노르웨이 한 국회의원이 황당한 행동을 해 물의를 빚었는데요. 확인해 보시죠. 여자친구랑 쇼핑을 나왔나 보네요. 만지작 잘 어울리나 써보기도 하고요. 노르웨이 공항 면세점에서 선글라스 하나를 유심히 살펴보는 남성의 모습입니다. 여기까진 별다를 것 없이 평범한 쇼핑 현장인데 그런데 곧 어이없는 범죄 현장으로 바뀝니다.
선글라스를 되돌려 놓지 않고 슬쩍 자신의 카트 위에 올려둔 남성.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더니 주변에 손님이 별로 없는 것 같자 선글라스를 저렇게 자신의 주머니에 넣습니다. 요즘 CCTV가 없는 곳이 없는데 무슨 배짱인 걸까요? 끝내 선글라스 값을 치르지 않고 태연히 매장을 떠났습니다. 알고 보니 남성은 노르웨이 적색당 대표의원이었습니다. 이날 매장에서 우리 돈 15만 원 정도 하는 명품 선글라스 2개를 훔쳐갔다는데요.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지면서 논란이 되자 최근 이 의원 당 대표직에서 사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원직은 수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요즘 동전 넣고 세탁하는 빨래방 많이들 이용하시죠? 이 부부 이불 빨래를 하려는 모양인데요. 돌돌 말아 꽉 눌러서 넣어보려고 하는데 이불 크기에 비해서 세탁기가 좀 작죠. 아랑곳하지 않고 꾹꾹 넣어보지만 역시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포기는 없습니다. 온몸을 써서 이불과의 사투를 이어가는데요. 이 정도면 좀 되라. 칠전팔기 오뚜기 정신이 따로 없습니다. 태국 북부에서 포착된 모습인데요. 소셜미디어에 영상이 공개되면서 이 부부, 특히 불굴의 끈기를 보여준 남성에게 뜨거운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결국 이불 빨래에 성공하는 남성의 모습을 보니 역시 포기하지 않는 한 세상에 불가능은 없는 듯하네요. 이젠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된 스마트폰. 한시도 눈과 손을 떼지 못한다는 분들도 많지만 그래도 방심은 금물인 것 같습니다. 눈 뜨고 코 베인 황당한 절도 현장 함께 볼까요? 주인 혼자 운영하는 식당인가 봐요. 손님이 앞에서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손님 느낌이 좀 이상합니다. 주인이 음식을 만드느라 분주하게 움직이는 걸 슬쩍슬쩍 살펴보더니 주방 쪽으로 손을 뻗는데요. 식당 주인의 스마트폰을 노린 겁니다. 주인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동안 훔칠 타이밍을 재더니 결국 성공! 스마트폰을 낚아채 자리를 뜹니다. 애초에 손님이 아니라 도둑이었던 거죠. 자, 그럼 휴대전화를 항상 잘 주시하고 있으면 괜찮은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스마트폰을 쥐고 사용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아이들만 있다고 슬쩍 거실까지 들어와 그대로 빼앗아 갑니다. 잠깐 방심한 틈에 이런 황당한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니 항상 주의를 기울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 이런 기분 내게 들려오는 듯한 그 얘기들이 좀더 오늘 하늘 맑은데요. 네. 이어서 따끈따끈한 경제계 소식과 소비 트렌드를 전해드리는 시간 오랜만에 비즈니스 클래스 코너 준비했습니다. 경제산업부 이상화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첫 번째 소식 준비해 주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가전의 변신입니다. 요즘 별걸 다 구독하는 시대죠.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 구독뿐만 아니라 꽃다발, 심지어 전통주를 구독해서 정기적으로 배송받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가전제품 구독 서비스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뭐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건 자주 바꾸지도 않고 무게가 꽤 나가잖아요. 네. 이걸 구독한다는 게 좀 감이 안 와요. 문 앞에 뒀습니다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한번 좀 보면은요. 네. 이렇게 세탁기를 파는 홈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한 달에 얼마씩 내야 된다 이런 것도 있는 반면에 네. 뭐 세탁 세제를 이렇게 정기적으로 제공한다던가 아니면은 세탁물을 맡기는 서비스도 함께 구독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네. 냉장고의 경우 반찬이나 우유 정기 배송 그리고 냉장고 청소 서비스 등도 함께 구독할 수 있게 하고요. 필터 교체나 애프터 서비스 등도 구독 서비스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가전 렌탈 서비스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가전제품을 아예 구입을 하면 한꺼번에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또 결혼을 하거나
아이가 생기면 좀 더 큰 가전으로 바꿔줘야 하고요. 이런 수요에 맞게 구독 상품이 나왔습니다. 구독 기간은 3년부터 6년까지 선택을 할 수 있고 구독 기간 중에는 수리를 공짜로 하고 있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 최근 단순히 가전을 파는 기업이 아니라 생활 전반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라이프 솔루션 기업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가전 제품 기능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세탁기를 예를 들면 스마트폰 앱처럼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 반려동물용 세탁 필터와 세탁 코스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식입니다. 자신만의 세탁 코스를 AI에 추천받거나 만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가전 업체의 진화가 네. 앞으로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전을 자동차에 넣거나 집안 인테리어를 고려해 가구처럼 디자인에 신경을 쓴 가전 제품도 점점 많아지는 게 최근 가전 업계 트렌드입니다.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맞춤형, 나만의 기능을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은데 이 가전업계의 진화 앞으로 또 어떻게 나아갈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뭔가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빅 사이즈입니다. 한 편의점에서 파는 컵라면인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크기가 좀 큽니다. 네, 기존 컵라면 제품을 키운 건데 하나에 면이 8개나 들어있고 보통 컵라면 면이 8개 네, 들어가 있는 건데요? 네, 이렇게 스프도 이제 엄청난 너무 크기입니다. 큰데요? 야, 저도 온라인에서 봤는데 이거 없어서 못 팔 정도라면서요? 네, 한 편의점 업체가 라면 회사와 협업해서 출시를 했는데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아서 첫 물량 5만 개가 2, 3일 만에 금세 팔렸다고 합니다. 윗돈을 얹어서 중고 거래가 될 정도라고 하는데요. 유튜브를 찾아보면 먹방 영상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지난해까지는 1, 2인 가구나 소식하는 사람들을 겨냥한 소용량 제품을 선보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다시 대용량 제품을 출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MT 가거나 여럿이 같이 먹기에 너무 좋고 저렇게 혼자 드셔도 좋을 것 같은데 라면 말고 대용량 또 다른 제품도 있을까요? 네, 커피도 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에서는 벤티 사이즈보다 더 큰 트렌티 사이즈를 일부 제품 여름 한정으로 팔고 있습니다. 트렌타 사이즈. 네. 네네. 크기를 비교한 건데 일반적으로 먹는 톨 사이즈가 335ml, 벤티가 591ml인데 트렌타는 30온스, 887ml입니다. 거의 1리터에 달합니다. 네. 이 밖에 대형 팝콘이나 대형 얼음컵 같은 것도 인기입니다. 요구르트 같은 경우에는 2015년 큰 사이즈 요구르트를 내놨는데요. 지금까지 1억 병이 팔렸다고 합니다. 와. 경제가 어렵다 보니 이왕이면 가성비가 좋은 대용량 제품이 인기를 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아까 그 일반 라면 면 8개 들어있는 그 전보 도시락 라면 한번 먹어보고 싶긴 합니다. 혼자 다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 속 아플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새 제품이 공개됐는데 이거 언팩 행사라고 하잖아요. 이게 최근에 열렸죠? 네, 맞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신제품을 공개하는 행사, 언팩 행사를 미국 라스베가스 같은 해외 도시에서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엊그제 13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 코엑스에서 새 갤럭시 스마트폰 언팩 행사를 열었습니다. 언팩이라는 한글이 나오기도 하고 BTS의 슈가, 아이브의 장원영 등 유명 연예인들도 참여하며 2천여 명이 몰렸습니다. 네. 서울에서 언팩 행사를 연 것을 두고 삼성이 안방인 한국 시장을 다 잡고 세계 폴더블 폰 1위 지키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날 공개된 제품 중 가장 화제는 갤럭시 Z 플립 5였는데요. 외부 화면이 2배 가까이 커져서 외부 스크린만으로 답장을 하거나 영상을 보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전보다는 두께가 얇아지고 무게는 더 가벼워졌다고 하고요. 물방울 모양의 힌지가 적용돼 접었을 때 완전히 평평해지는 것도 특징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비즈니스 클래스 이상화였습니다. 상클 라이프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행으로 우리 상클 가족 여러분의 일상에 휴식을 선물해 드릴 텐데요. 여행 길잡이가 되어주실 분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리 일상에 상상을 더한 그림으로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화가이자 여행 작가 김물길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물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네, 시간이잖아요. 오늘 맑은 물 같은 또 파란 옷을 입고 오셨어요. 저랑 또 이렇게 매치가 되는 어허. 아주 잘 어울리는 옷을 입고 오셨는데 네. 지난번에 황홀한 스위스 풍경 보여주셨잖아요. 오늘은 어디에 다녀오셨나요? 오늘은 정말 유럽에서 로맨틱한 대표적인 여행지로 꼽히는 남프랑스를 소개해 드릴 텐데 네. 보통 프랑스라고 하면 파리를 중심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남쪽에 있는 도시들도 너무 풍성한 매력이 넘치기 때문에 전 세계 여행자들에게 굉장히 관심을 받는 곳이거든요. 네. 물론 제가 많은 도시를 여행을 했지만 그중에서 가장 최근에 다녀온 도시를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세 군데가 그림으로 떴는데 자, 이 네. 중에서 먼저 가볼 곳 어딘가요? 가장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남프랑스의 대표 휴양지 니스인데요. 우선 제가 여행을 할 때는 항상 그 지역의 현지 시장을 가거든요. 네. 왜냐면 그곳에 가면 실제 그들의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잖아요. 니스는 가장 유명한 시장이 살레아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뭔가 향긋하고 싱그러운 과일과 현지에 있는 식재료들을 만나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꽃, 과일, 먹거리 등을 판매하고 와. 네, 월요일에는 골동품 시장이 열리는데 우와. 니스에서 손꼽히게 제가 너무 기대했던 곳이라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갔어요. 근데 와. 한 30분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 몇 시간을 구경했던 곳입니다. 야, 아까 딸기도 먹음직스러워 보이고요. 그러게요. 예. 싱싱해 보여요, 아주. 네. 사실 분위기를 느끼려면 네. 시장만한 곳이 없잖아요. 맞아요. 너무 아름다워서 물건을 살래야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살래야 시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과일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 가자마자 첫 지출한 게 수박을 사 먹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조각조각 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과일도 팔고 있어서 제가 너무 좋아했던 곳이었어요. 아, 그러네요. 네. 그 혹시 우리나라 수박이랑 비교했을 때 맛이 비슷한가요? 기분상일 수도 있는데 좀 더 달콤한 느낌도 들었긴 아, 그래요? 했습니다. 왜냐면 기분이 너무 좋아서 네. 아마 똑같겠지만 더 달콤한 네, 느낌을 지금 되게 받았던 것 기분 같아요. 좋아 보이세요. 저 사진 보니까. 네. 네, 이 살레아 시장에서 그림으로 남겨야겠다. 좀 영감을 준 소재들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제가 가서 물건도 사고 구경을 하기도 했지만 그곳에 살아 숨쉬는 현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영감을 많이 받았는데 네. 보면서 저 사람이 너무 그리고 싶다. 뭔가 그리고 싶은 외모다라고 느꼈던 상인들이 있었어요. 네. 바로 그 주인공이 이제 벼룩시장 입구에서 연주를 하고 있었던 뮤지션. 지금 나오고 있네요. 네. 어. 그리고 이제 골동품을 팔고 있었던 어떤 상인 할아버지. 그리고 또 그림을 팔고 계신 할아버지 이렇게 세 분이 그 주인공이셨어요. 네. 제가 세계 일주 할 때는 항상 이제 고마운 사람들에게 초상화를 선물해 드렸었는데 네. 이때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그때 추억이 이제 몽글몽글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분들은 성함도 모르고 제가 뭔가 인연을 맺은 건 아니었지만 그 그림 안에서 그때 정말 설레었던 여행의 설레임과 그리고 니스의 따사로운 그런 햇살이 가득 담겨져 있다고 상상을 하면서 네. 그림으로 기록을 해보았습니다. 야, 니스의 살레아 시장. 아, 좋네요. 근데 또 니스 하면 바닷가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쵸. 워낙 유명하잖아요. 맞습니다. 바다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인데요. 니스에서 가장 그 바다를 내려다보기 좋은 곳이 니스 성 전망대라는 곳이 있어요. 네. 니스 해변과 구시가지의 숨막히는 전경을 눈으로 담을 수 있는 곳인데요. 성은 오래전에 부서져서 흔적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고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거든요. 네. 니스 전망대에 딱 올라가면 정말 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놀이터가 되는 언덕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마주한 그 바다의 풍경을 보고 이걸 그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림으로 남기기도 했어요. 아, 어떤 그림인지 어떤 궁금합니다. 그림이죠? 한번 보죠. 딱 올라가는데 제 눈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가 사 먹었던 수박 있잖아요. 네. 그 수박의 라인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 그래서 파랑색 거대한 수박이 제 눈에 들어왔고 야. 그걸 보면서 정말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시원한 수박이 여기 있구나라는 상상을 다시 한번 하게 해줬습니다. 씨앗도 지금 패들보트 타는 맞아요. 휴양객들이군요. 네, 서핑하고 패들보트 타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렸습니다. 씨 뱉어야 되는데 저분들 다 떨어져 나가는 건가요? 너무 잔인해요. 네. 아니 뭔가 빨간 수박만 생각하고 있다가 음. 파란 수박을 보니까 굉장히 새롭고 청량하고 맞아요. 요즘 되게 덥잖아요. 오늘 아침에 되게 더웠는데 뭔가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네, 이 해안가가 그 수박이 끄트머리로 이 맛없는 부분이 모래네요. 네, 알겠습니다. 진짜 하루 종일 해변만 보고 있어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전혀 지루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해변만 보고 있어도. 이제 보통 전망대에서 해변을 그냥 멀리 바라보는 것도 아름답지만 네. 해변 가까이에 가서 수영도 하고 산책하는 것도 낭만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니스가 매력적인 곳이 자갈이 아니라 큰 모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래가 아니라 큰 자갈로 이루어져 있는 곳이 독특한 자갈로 매력이. 이루어져 있다. 네. 니스 해변을 따라서 조성된 영국인 산책로라는 곳이 있는데 전 세계 사람들에게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는 사랑받는 곳이기도 해요. 길이가 한 7km 정도 산책로가 있고 이제 그곳에 가면 산책하고 또 조깅하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모습을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곳에 갔을 때 그 해변과 조금 더 가까이 하고 싶어서 숙소를 해변 바로 앞에다가 잡았거든요. 그래서 아침마다 테라스에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루 정도는 해변이 바라보이는 딱 볼 수 있는 해변, 그러니까 숙소를 잡으신다면 훨씬 더 몇 배로 이곳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와. 왜 영국인 산책로예요? 산책로 이름? 이곳이 예전에 그 영국에 있는 네. 분들 휴양지로 따뜻한 날씨를 너무 동경했던 영국 귀족들이 이곳을 더 돈을 많이 써서 기부해서 영국이 산책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조성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네. 지금은 누구든 갈 수 있다, 한국인도. 그럼요. 이름만 영국인 산책로다. 자, 그리고 니스에서 잊지 못할 경험을 또 하신 게 있다고요.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국인 산책로를 걷다가 왼편에 어떤 아티스트, 화가 할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초상화를 선물했던 입장이지만 네. 이번엔 제가 한번 초상화를 받아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미삼아 초상화를 부탁을 했었는데 네. 이제 아침에 또 웃고 가시라고 제가 그 결과물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고요. 이때까지는 좀 진지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 저랑 똑 닮았다고 그려줬던 그림이죠. 좀 많이 닮았나요? 네. 이제 캐리커처로 좀 더 과장을 해서 그리시는 분이셨는데 네. 그냥 보통 가서 기념품을 사는 것도 좋지만 네. 뭔가 현지인에게 내가 비춰지는 모습을 재밌게 남길 수 있는 것도 뭔가 살아있는 재미있는 추억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렇게 그려주시는 건 보통 어느 정도 걸려요, 시간이? 그때 한 15분 정도 오, 금방 그리네요. 네, 어. 걸렸습니다. 화가분과 같이 한번 또 사진을 찍으셨네요. 네, 화가와 화가의 만남이랄까요? 그러게요. 야. 진짜 한번 해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예, 약간 캐리커처처럼 그린, 네. 뭐 어떻다, 뭐 닮았다, 안 닮았다에 대한 평가는 시청자 여러분께 맡기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어디로 가볼까요? 니스에서만 머물지 않고요. 조금 더 외곽으로 이동을 했었는데 네. 니스에서 한 2시간 정도 차를 타고 이동하면 도착할 수 있는 곳이고 유럽에서 가장 큰 협곡이라고 불리는 베르동 협곡입니다. 와. 그랜드 캐니언, 유럽의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무려 약 25km가 흘러가는 유럽 최대 규모의 협곡이에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마을로 향하는데 너무 비현실적인 이게 보정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색감이거든요. 네. 이 모습을 보고 제가 숨이 막히는 듯 했고요. 근데 베르동 이 강물에는 석회암 성분이 녹아 있어서 날씨와 유수량에 따라서 물빛이 에메랄드색, 코발트 블루색, 또 옥색 등으로 굉장히 다채롭게 변화한다고 해요. 그래서 협곡을 내려가서 보시는 것처럼 카약도 직접 타고 네. 또 그 앞에서 점심 피크닉도 하고 정말 완벽했거든요. 야. 세상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곳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 몇 배로 감사하고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야, 저 물 색깔이. 네, 그거는 사진인 거죠? 그림색이 아닌 거죠? 네네. 그냥 가서 그대로 찍은 건데 보시는 저 색감이었어요. 물감 풀어놓은 거 아닌데 저 정도. 야, 지금 정말. 물길 작가님 입으신 의상색이랑 똑같은데. 완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맞춰 입고 오기도 했습니다. 아까 감사하고 행복한 순간이라고 하셨는데 그 순간 또 그림으로 남겨오셨죠? 네, 맞아. 이 순간의 풍경을 남기고 싶어서 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와 물화일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옥색의 색감을 그대로 입을 삼아서 제가 덮고 주변에 푸르렀던 잔디와 나무에 물든 양말을 신고 또 따뜻한 차 한잔 하고 있는 이 순간이 제가 상상하는 이 자연과 가장 어우러질 수 있는 최고의 휴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이게 사진, 그러니까 풍경에 이렇게 대고 사진을 찍은 작품이에요. 베르동 협곡 물 색깔. 와, 정말 이건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네. 전 다음 휴가지는 무조건 남프랑스. 네. 네. 베르동 협곡 네. 잘 봤고요. 자, 이제 또 어디로 떠나볼까요?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운 곳으로 니스에서부터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차를 이동하면 도착할 수 있는 곳인데요. 네. 바로 에즈라는 곳입니다. 에즈. 네, 에즈는 지중해 위에 높은 절벽에 자리 잡은 중세 요새 도시인데요. 이국 식물이 가득한 정원이 옛 요새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선인장 정원입니다. 세상의 모든 선인장을 마치 이곳에 모아온 것 같을 정도로 다양한 선인장들이 우와. 있더라고요. 마치 푸른 하늘과 펼쳐진 너른 바다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선인장 정원을 둘러보면서 나도 뭔가 나만의 작은 정원을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들게 하더라고요. 야, 선인장이 저렇게 있군요. 저도 처음 보는 선인장들의 모든 종류를 다 본 것 같아요. 와. 근데 선인장이 크기가 굉장히 크네요. 네, 제 그러니까요. 키의 한 몇 배가 되는 선인장도 있더라고요. 네. 자, 그럼 이 물길 작가님이 작은 정원을 갖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그것도 그림으로 표현해 보셨을 것 같은데 한번 보여주시죠. 네, 욕심내서 큰 정원을 갖지 못하고 바로 한 화분을 만들었는데요. 네. 위에 선인장은 아시겠지만 이 아래에 있는 화분이 뭘까 하실 거예요. 저 화분은 니스에서 대표적인 흔하게 볼 수 있는 노랑빛 건물들이에요. 아. 그래서 그 니스 건물을 화분 삼아 그 위에다가 애지에서 봤던 선인장을 심은 거고 사실 뭐 저걸 제가 실제로 이렇게 갖고 올 수는 없었지만 그림으로나마 내가 작은 화분을 심어야지라는 상상으로 조그만 스케치북에 남겨놓은 기록입니다. 작은 화분이라 하시지만 혹시 건물주가 되는 꿈을 감동 파괴했습니다. 제가 감동 파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네. 네. 아이 그림이 너무너무 하나하나가 인상 깊어요. 네. 마지막으로 남프랑스 여행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있었다고요. 가장 프랑스 여행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과연 와인을 빼놓고 프랑스를 말할 수 있을까였어요. 네. 식당을 가든 카페를 가든 손님으로 초대를 받든 누구를 만나든 그곳에 항상 와인이 있더라고요. 네, 정말 와인은 그 맛을 떠나서 그 분위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리게 됐는데 네. 와인 잔으로 사람으로 표현을 했고요. 남녀가 이렇게 함께 마주보고 있는 모습을 멋진 자주색 수트를 입고 있는 사람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뭐 술을 잘 알고 뭐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네. 술 알못인 저에게도 홀짝홀짝 마시면서 프랑스의 와인의 매력을 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네.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프랑스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정말 큰 매력적인 요소였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그림, 여기 와인으로 실제 칠하신 건 아니죠? 네, 물감을 최대한 와인색과 비슷하게 만들어서 칠한 거. 근데 와인을 이렇게 딱 붓으로 찍어서 칠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네. 정말. 야, 그 프랑스 와인의 감성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디테일 중에 저 여자 네. 그 상의 부분에 아하. 포도, 와인의 재료인 포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네. 남자분은 약간 하체 운동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우리 저 정봉길 트레이너님께 한번 하체 운동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니스까지 한국 그 인천공항에서 가는 직항은 없는 거죠? 네, 지금 아직은 직항이 없고요. 네. 보통 프랑스 파리를 경유하거나 카타르 도하나 혹은 독일에 있는 프랑크푸르트를 경유해서 가고 저는 독일을 경유해서 니스에 갔습니다. 아하, 한 번 정도 중동이나 유럽 국가 도시 하나를 경유해서 가는 게 지금 최선이군요. 니스. 네, 야, 아름다운 이 남프랑스의 풍경. 와, 이 아까 옥빛 그 바다 색깔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우리 상그리 분들도 네. 일단 바다가 너무 예쁘다. 작가님 너무 부러워요. 물빛이 멋지네요. 그리고 얼음왕자님은 초상화 그림 여행 가서 꼭 받아봐야겠어요. 고맙습니다. 네. 해주셨어요. 와, 김물길 작가님의 남프랑스 여행기와 또 멋진 그림까지 오늘도 잘 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암동 클래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머니클래스 코너 퀴즈의 정답은요. 1번 유류 할증료였습니다. 네, 오늘도 당첨자 두 분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리아나 동그란데 어허. 그리고 대단한 걸님 축하드립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는 이메일 주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상클@jtbc.co.kr 있거든요. 이쪽으로 선물 받으실 주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10시에 또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도 상클해 주실 거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